한 명씩 더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아니, 조금 있다요. 일단 이제 시행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김병욱 의원님, 예, 김병욱 전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낙선 후에 어청장에서 우리 의원님들 뵈니까 감개가 새롭습니다. 먼저 주가 조작과 검투세는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검투세 도입할 때 증권거래소를 없애고 도입해야 되는데 사실 증권거래소를 없애면 주가 조작이 용이해지지 않느냐 그런 우려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증권거래소를 없애면 자전거래, 통정거래, 이직의 호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시국에서 비용이 안 들어가니까요. 하루에 데이트레이딩 엄청나게 일어날 겁니다. 그 속에서 주가는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히려 검투세 도입이 주가 조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고 거래세를 폐지하는 것이 주가 조작에 더 악용될 소지가 있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검투세를 도입한 지 언제냐 아십니까? 2020년입니다. 그리고 2021년 피크를 찍고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 주식시장이 동조를 했습니다. 미국이 오르면 우리도 오르고 그리고 유럽 시장과 다 이렇게 동조 커플링이 일어났는데 2021년, 21년부터는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디커플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속에서 우리가 검투세라는 수류탄을 꼭 던져야 됩니까? 저는 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1차 유예할 때 우리 이제 김성한 의원님이 의장이고 제가 부의장이 있는데요. 이런 논의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물론 조건이라고 표현 안 했지만 감안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국내외 정치 상황을 감안을 하고 또 투자자 보호장치가 어느 정도 성숙됐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을 해야지 우리가 기계적으로 뭐 유예하기로 했으니까 다음에 무조건 시행해야 되지 않느냐. 질문을 해주십시오. 예,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 좀 분명히 드리고요. 질문은 제가 마지막에 우리가 SM 엔터테인먼트 여러분 아시잖아요. SM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가 상장되지 않았으면 K-팝, K-컬처가 과연 만들어졌을까요? 그 정도로 증권시장은 우리나라 국민 경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들만의 시장이 아니고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근데 이 주식시장은 위험한 시장입니다. 위험한 시장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을 무릅쓰고 투자를 하려면 우리 시장에 매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대학교 3학년인데요. 나스닥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국내 주식은 쳐다보질 않는답니다. 그게 우리 청년들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두고 봤을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김영한 우리 발제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우리가 시행론에 있어서 그동안에 우리가 해봤던 국내적인 논의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디커플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악조건 하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떨어지거나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굳이 우리가 검투세라는 불확실한 이러한 제도를 지금 이 시기에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의사 결정인지 그 반드시 좀 묻고 싶습니다. 네. 답변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짧게 대답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주가 관련해서 혹시 다른 변수들은 없는지 한번 체크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테면 윤석열 정부가 망친 중국 시장의 문제, 그 다음에 작년에 선진국 경제성장률 평균이 3.3%, 대한민국 1.4%, 미국이 2.5%, 일본도 1.9%입니다. 그래서 다른 변수들은 혹시 없는지 이런 것들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우하향 된다고 그 신념처럼 이렇게 가지고 계시면 인버스 투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선물 풋 잡으시면 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식시장은 또 선물시장, 파생상품 시장은 사실은 주가가 내려도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식이 올라도 또 거기를 통해서 이득을 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세금을 어떻게 내는 구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이 법인세 아닙니다. 소득세입니다. 예, 개인이 소득이 생기면 거기에 내는 세금인데 현재 세금 체계가 개인들한테 너무나 불리하게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우리 청중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많으셔서 한 번 더 추가하기로 했고요. 지금 유해팀에 대한 질의, 우리 김동완 의원님을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유해팀에 대한 질의는. 추가되는 것이니만큼 의견 제시 말고 질문을 짧게 해 주십시오. 네, 유해팀의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거래세를 폐지를 전제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재 금투세가 시행된다면 5천만 원 이하더라도 그 수익을 못 보는 개인 투자자들은 거래세를 계속 내고 있는 입장에서 이게 만약에 시행되면 오히려 거래세를 안 내게 되고 소득에 대해서 세금만 내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됨으로 인해서 5천만 원 이하의 수익을 내는 투자자들한테 오히려 혜택이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거나 ETF 같은 데서 투자했다가 손실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 손실만큼 소득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참 이득이겠다. 1년마다 5천만 원씩 수익을 내는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면 이런 점에 대해서 오히려 주식 무조건 하락이 할 거라는 공포 심도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런 좀 장점이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좀 구체적인 고려 없이 무조건 하락할 거라고 예측하시는지, 또 이런 개인 투자자들에서 발생하는 이득을 오히려 그러니까 5천만 원 이하에서 이득을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개미 투자자들한테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네.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그 거래세가 아예 없어지진 못하죠. 농투세 때문에 0.15까지밖에 인하하지 못해서 이중과세의 또 지적들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도 분명한 사실이고요.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1%에 해당하는 금투세 도입 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증시의 53%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런 거에 대한 통해서 다른 시장으로 나갔을 때 우리 자본시장이 더 붕괴될 수 있고 그 피해는 또 99%의 우리 소액 투자자들한테 돌아갈 수 있다는 염려를 저희가 얘기해서 저희가 금투세 도입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시기의 문제이지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시장 선진화가 먼저다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안입법 관련해서도 지금 사실 이게 조세정의와 세수확보의 측면에서 세수확보의 측면에 이미 다 상실했습니다. 거래세로 인해서 세수가 줄어드는 게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조세정의는 불고불만의 진리는 아닌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그 순서는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이고 조세정의도 비과세되는 많은 그런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딱 그냥 조세정의다 이 한마디로 설명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예, 마지막입니다. 우리 시행팀에 대한 질의, 아까 유동수 의원님께서 이 자리까지 오셔가지고 하시겠다고 하셔서 유동수 의원님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홍기훈 의원님 죄송합니다. 네, 시행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거래세를 폐지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1.5, 0.15%의 농특세 내지는 거래세가 존재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금투세 도입했는데 여전히 거래세가 존재하는 거, 이게 사실은 우루과이 라운드 때문에 농특세를 여기다 부과한 건데요. 이거 폐지에 대한 강한 저항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도 꼭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전체적으로 볼 때 2004년도부터 2013년도부터 2023년까지 10년 동안의 우리나라의 자금의 이동 내지는 부가가치를 보면 부동산은 부가가치가 크지 않습니다. 전기, 전자, 제조업 이 부분이 부동산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거의 2배 정도 납니다. 그런데 대출의 집중도는 부동산으로 쏠림이 엄청 심하고 있습니다. 이 표가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게 지금 오른쪽이 부동산의 대출 집중도입니다. 그리고 부가가치가 높은 전문과학, 전기장비, 제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대출 집중도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에 오히려 부가가치가 높은 부분으로 자금을 이동시킬 책임이 있는데 저는 이 금투세 도입이 이 부분에 좀 역행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십시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부동산으로 집중된 대출 집중도를 어떻게 자본시장으로 이끌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금투세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요. 또 있습니까? 하나 마지막입니다. 이건 진짜로 마지막입니다. 신흥국 이 모건 스탠리에서 나온 이 신흥국 지수인데 2004년도에 대만이 신흥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 우리가 12%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19, 대만이 10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완전히 역전돼 가지고 대만이 19고 우리가 12입니다. 이렇게 신흥국에서조차도 외면받고 있는 우리 자본시장을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했을 때 어떻게 이 자본시장을 육성할 수 있을지도 같이 고민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세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답변을 좀 나눠서 하겠습니다. 20초만 하겠습니다. 모든 질의가 전제를 깔고 얘기합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가가 폭락할 거라는 자꾸. 아니 지금 말씀도 똑같아요. 예.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가가 폭락한다는 전제를 자꾸 깔고 말씀하시고 시장에서 사람들이 철수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백데이터를 못 보겠다는 거예요. 이제 한 개도 배출된 게 없습니다.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금투세 도입은 장기적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농특세가 0.15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아마 저희가 집권하고 난 다음에 0.15를 어떻게 더 줄일 것인가로 가야 될 텐데, 잘 아시는 대로 처음에 증권거래세가 0.5였습니다. 0.3. 그리고 0.23으로 낮춰졌고 0.2, 0.18 이렇게 점차 들어주고 있는 추세인 것은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앞으로 농특세 부분을 어떻게 다른 쪽으로 전환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또 하나 질문하셨던 게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자금을 어떻게 소위 금융 쪽으로 돌릴 것인가? 이것 때문에 금투세 도입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으로 자금이 많이 쏠렸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융시장 선진화 특위도 만들었고, 여야가 합의해서 금투세 제도를 통해서 이 금융시장의 불형평성, 칸막이 제도를 해결하자고 금투세 도입을 하자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부동산으로 쏠렸던 자금이 많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될 거다. 이게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